안녕하세요.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우리가 좀 예상을 했듯이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현재 주가도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한 이 1분기 실적 발표 리뷰와 그리고 가이던스를 좀 체크를 해 볼 거고요. 제가 제목에 작성을 해드렸듯이 이 업황 회복에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는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컨콜을 진행을 하면서 실적 컨콜을 진행을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제가 따로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쪽에서 이제 정리해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취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영상 마지막에는 수급적인 부분과 기술적 분석 역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천천히 오늘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적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우리가 어쨌든 이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LG 에너솔루션 실적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적을 살펴보면은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23% 감소한 모습이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한 30%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해서 53% 정도 감소를 한 상황이고, 전년 대비해서는 75% 정도 감소를 한 모습입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기 대비해서는 상승을 했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62%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좀 좋지 못한 이런 업황 부진에 따른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인지, 회사를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볼 것은 이제 2분기랑 연간 전망인데, 2분기에도 이 리튬이나 주요 메탈가 하락에 따른 판가 영향은 좀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 수요 회복에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고객사들이 이 신차 출시에 따른 물량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분기 대비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당초 좀 기대했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 유럽 공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가동률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미국 단독법인은 지금 생산성과 그리고 품질 개선을 위해서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가동 축소 영향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이런 판가 영향 같은 경우는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수익성 관점에서는 1분기 대비해서 좀 유의미하게 개선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대응인데, 이 미국과 유럽의 환경 규제에 따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질의응답이 진행이 됐습니다. 2030년 기준 이 전기차 침투율 전망이 좀 하향이 되면서 50%에서 40%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ESS 사업 기회 확대와 그리고 신규 수주 기회 확보를 통해서 기존 생산 라인의 가동률을 좀 극대화시키고 보급형 전기차 솔루션을 좀 중점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고전압 미드니켈이라던가 그리고 뭐 LFP 배터리 제품을 좀 출시를 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좋은 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제품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률을 좀 높이겠다,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추후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셀 메이커가 이런 가닥을 잡고 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 지금 나왔었던 얘기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고전압, 미드니켈, 그리고 LFP, 그리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키워드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GM의 전기차 판매 현황과 그리고 전망 관련해서 이제 질의응답이 오고 갔는데, GM 같은 경우는 2023년 말 이 볼트 전기차 단종 등으로 인해서 판매 실적이 크지 않으나 이 IRA 보조금 등에 힘입어서 2분기부터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긴밀한 물량 협의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를 이 합작법인 운영 계획에 반영해서 생산 투자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동사의 출하량 또한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기대가 되고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까지는 좀 실적 측면에서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만 종합해 보자면은 하반기에는 조금은 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이런 카펙스 변동 가능성, 당분간은 이 대외 환경과 그리고 이 전방 시장의 수요 개선에 대한 이 가시성이 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투자 우선순위를 좀 철저하게 따져보는 등 이 올해 투자 규모를 낮출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펙스를 이제 지출 최소화와 함께 그리고 가동률을 높일 것이다. 지출을 좀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가동률을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가동률을 끌어올리는데 일단은 집중을 하겠다라고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경쟁 입찰 기반의 설비 가격 인하와 그리고 설치비 절감 등을 좀 추진을 하면서 설비 원가의 경쟁력을 확보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에 들어가냐면은 다 가격적인 측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가격 자체를 좀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테슬라인데, 이 테슬라양 배터리 수요 관련해서 현재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매출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응답이 좀 오고 왔습니다. 최근 테슬라 1분기 판매량이 이 물류 차질과 그리고 이 공장 개조, 중국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서 시장 기대치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1분기 전기차 원통형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 이 타이트한 재고 관리와 그리고 고객사의 리스토킹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테슬라 차량 판매 추이에 따른 이 원통형 수요 모니터링 그리고 고객사 논의 등을 통해서 리스크는 일단은 최소화할 것으로 좀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테슬라 자체가 자체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사실 기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의지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다가 이 전극만 받아서 후공정은 본인들이 하겠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자체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전극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테슬라가 아직까지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좀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 폴란드 가동률 조정 장기화 가능성과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인데, 유럽의 경기 불황
그리고 보조금 축소, 중국 업체들의 경쟁 심화가 유럽 내 전기차 수요를 감소시키고 작년 4분기부터 이 폴란드 공장 가동률 하향이 조정이 되면서 현재 고정비 부담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하반기를 기점으로 폴란드 공장 가동률에 개선해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사실상 우리가 이런 수익성 개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이 폴란드 공장 역시 가동률을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시점은 3분기 이후부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두시고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 실적 개선 이슈가 나오는 시점에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간만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전방산업 둔화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완성차들, 그리고 다른 기업들 역시 이 하이브리드에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 연비 규제 완화에 단기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이 하이브리드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모델 확대로 인해서 차량 대수 기준 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나겠지만 이 모델의 낮은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서 2030년 용량 기준으로는 10% 아래로 현재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라인을 활용을 해서 고객 수요에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에 집중하는 기존 전략은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배터리에 집중하는 전략은 유지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에너지 저장 장치와 LFP 현재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 작년 말부터 이제 중국 남경 라인 일부를 LFP용으로 이제 전환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북미 그리고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이 배터리 공급이 현재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 LFP 매출 비중은 점차적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LFP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건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죠. 올 하반기에 봐야 될 키워드를 딱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LFP와 그리고 4680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고전압 미드니켈,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향후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 내에서 이 LFP 수요 증가를 좀 대비를 해서 2025년도 하반기 중국 남경에 LFP 롱셀 양산을 좀 시작을 하고, 그리고 2026년부터는 미국 애리조나에 약 17기가와트씩 규모의 캐파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ESS 시장에서 성장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ESS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LFP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경쟁력을 잡기 위해서도 이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리뷰는 여기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차트를 좀 살펴보면은 현재 주가가 지금 기존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를 받았었던 매물대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해당 가격대 부분들을 좀 지지하면서 반등이 일부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좀 개선이 돼야지만 이제 고가까지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과연 언제쯤 전환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맞았었던 이런 하락 추세 선도 과연 돌파를 해줄 수 있을지도
우리가 지켜볼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시점에서 수렴되는 구간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이탈도 문제지만 이게 처음으로 이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 이탈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관망세를 보이면서 이 LG 에너지솔루션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까지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기관 쪽에서는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압도적으로 개인들의 물량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6개월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 메이저 수급으로는 KB증권과 골드만삭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계 증권에서 좀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보여지긴 하네요. 모건스탠리 쪽에서도 한 12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매도 물량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추가적인 매수 물량이 나오는지만 체크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추가적으로 추후에 또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